한국 음식하면 떠오르는 말은 맛있다, 건강하다, 먹음직스럽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짜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은 굉장히 짭니다. 지난 설날에 먹은 음식들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누구는 잡채를 먹었고 누구는 갈비찜을 먹기도 했을 것입니다. 잡채, 갈비찜? 이것들 외에도 나트륨이 잔뜩 든 음식은 제사상을 떠올리면 한가득일 텐데요. 물론 어제까지 잔뜩 먹은 그 음식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조심하는 건 좋겠죠? 그리고 이런 한국의 짠 음식들은 외국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꼭 제사상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순댓국, 감자탕이고 아마도 어제 저녁으로 순댓국이나 감자탕을 시켜놓고 소주 한 잔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책감 느끼시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들이 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 지금부터 조금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댓국이나 김치찌개, 감자탕 같은 음식들은 우리 한국인들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소울푸드인 음식들입니다. 김치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음식들에는 나트륨이 대거 함유되어 있습니다. WHO 기준 1일 나트륨 섭취 권고량은 2000mg입니다. 근데 순댓국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은 1880mg이며 뼈다귀 해장국은 순댓국의 약 2배에 달하는 3088mg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점심이고 저녁이고 이 순댓국 한 그릇만 먹으면 1일 나트륨 섭취량을 먹게 되는 거죠. 뼈 해장국이었다면 훨씬 더 많이 섭취하게 되네요. 이 나트륨의 섭취가 많게 되면 혈압을 높이면서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근 이와 달리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한국인의 식습관이 실질적으로 사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인데요. 세브란스 연구팀은 한국인 유전체 역학 연구에 참여한 성인 14만 3천 명을 평균 10년 동안 관찰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나트륨 섭취량이 전체 사망률이나 심혈관계 사망률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죠. 더구나 무려 10년 동안이나 지속 관찰한 결과이니 참 아이러니하죠. 반면에 칼륨의 경우에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의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섭취량이 가장 낮은 그룹보다 각각 21%, 32%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짜게 먹는 것이 습관인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는 알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한국 음식은 별로 짜지도 않아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 음식보다 훨씬 짜게 먹거든요. 라는 반응과 또 다른 네티즌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음식은 간이 맞아야 맛이 나죠. 대신 칼륨은 많이 섭취해야겠네요. 라는 반응을 보여주면서 웃었습니다. 저 또한 어제 아침 저녁으로 순댓국을 먹었는데 이 결과를 보고 매우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외국인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외국인은 그럴 줄 알았다. 한국 음식이 짜긴 뭐가 짜. 매운 것 외에는 간이 맞지 않아서 처음에 꽤 불편했었어.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 음식은 전혀 짜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미국을 가보셨나요? 아니면 영국이나 일본을 한번 가보셨을까요? 가보신 분들이라면 한국 음식이 얼마나 밍밍한지 아실 겁니다. 미국을 가보면 햄버거부터 시작해 바비큐, 치킨 등 너무나 짭니다. 치킨도 짜고 햄버거도 짜고 바비큐도 짜고 원래 다 짠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짜다는 정도를 지나쳐서 훨씬 더 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기만 해도 건강이 나빠질 정도로 소스가 가득 묻어 자극적입니다. 김치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김치에 양념이 너무 많이 묻어 있으면 양념을 옆으로 조금 걷어내면 새하얀 배추의 속살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바비큐를 먹어보면 양념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양념을 걷어내도 양념이 나오고 또 걷어내도 양념이 나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미국 대부분의 식당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양념 맛으로 먹는 음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가서 라멘, 우동, 스테이크, 돈가스 등을 먹어보셨나요? 여기도 짜도 너무 짭니다. 뭐 미국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도 너무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입맛에 안 맞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 여기는 모든 간을 세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사카에 가서 홉슈크림 드셔보신 분 있나요? 안에 크림이고 초코고 흘러넘칠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아주 자극적이죠. 그리고 다시 한식을 생각해보면 간이 세다는 말은 이제 못하실 겁니다. 더구나 한식은 다른 나라 가정식보다 훨씬 더 구성이 좋습니다. 간이 세다 하더라도 그것을 죽여줄 음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이나 찌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짜거나 맵겠죠. 우리는 이 맵고 짠맛을 완화하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밥뿐만이게요. 각종 채소 반찬을 함께 먹습니다. 채소에는 뭐가 많이 들었나요? 바로 칼륨과 수분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도 먹은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효과가 매우 탁월합니다. 게다가 요즘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채소를 함께 곁들여 먹는 걸 권고하고 또 많이들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또 한국인들이 있죠. 한국인들은 삼겹살을 먹든 회를 먹든 상추나 깻잎을 잔뜩 가져다 놓고 쌈을 싸 먹습니다. 어쩔 때는 이런 삼겹살이나 회가 없어도 상추나 깻잎, 그게 아니면 별미로다가 호박잎에 밥을 싸 먹곤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과연 고기를 먹으려고 채소를 먹는 건지 채소를 먹으려고 고기를 먹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아해하곤 합니다. 또 하나 나트륨이 사망률에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 아닌 증명을 우리는 100년 넘게 꾸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짜게 먹는다는 우리 한국과 일본의 기대 수명이 전 세계에서 최장수국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6년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때 남성과 여성은 각각 80.6년, 여성은 86.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이 기대 수명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웃돌았는데요. OECD 평균 기대 수명인 남성은 77.7년이었고 여성은 83.1년이었습니다. 남성, 여성 각각 2.9년과 3.5년으로 기대 수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짜게 먹기로 소문난 일본은 남성이 81.6년, 여성이 87.7년으로 기대 수명이 가장 높았죠. 한국에서 한 거니까 믿음이 안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 해외에서 조사한 결과는 어떨까요? 영국의 외과 의사였던 토마스 워클리가 창간한 의학학술지 렌시트에도 이와 관련해 놀라운 경구 결과가 과거 실렸습니다. 2030년 태어날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90살이 넘는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와 세계보건기구 등의 공동연구자들이 선진국 35개의 기대 수명 변화 추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2010년 태어난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 수명은 84세이며 지금 추세로 기대 수명이 높아지게 된다면 2030년에는 91세로 전 세계에서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최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 역시 2010년 77세였는데 2021년 81.6세로 높아졌고 이대로 간다면 2030년에는 84세로 호주, 스위스와 함께 1위 그룹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인즉슨 짜게 먹는 것과 사망률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은 비만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식습관이 변화하고 비만율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낮습니다. 이 역시 한국인들의 식습관 때문이죠. 결국 한식을 즐겨 먹는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올라가는 건 우리의 식습관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댓국도 그렇고 김치찌개도 그렇고 외국인들은 한식을 봤을 때 나트륨 폭탄일 것 같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빵의 한쪽 면만 보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한국인들처럼 다양한 채소를 기본 반찬으로 하는 나라는 외국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이라고 알려진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은 샐러드를 먹은 다음 염분이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샐러드를 먹고 밥을 먹는다면 수분과 칼륨 등으로 인해 포만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자주 먹는 채소나 과일 대부분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에 들어온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한정식 한 상을 먹게 되면 별도로 샐러드를 챙겨 먹을 필요가 없죠. 상 위에는 메인 반찬이 한두 개 있으면 이것도 풀, 저것도 풀, 여기도 풀, 저기도 풀이기 때문에 굳이 샐러드를 찾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샐러드까지 더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순댓국이나 김치찌개를 식사로 한다 하더라도 나트륨이 소변과 땀으로 다 배출돼 버리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식은 자연스럽게 맛있는 웰빙 식품이라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식이자 나트륨과 함께 미네랄이 매우 풍부한 음식이고 또 한국의 대표 발효식품으로 면역력 증진에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여배우인 기네스 펠트로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구프에 전염병에 감염됐었는데 이때 굉장히 훌륭한 무설탕 김치를 발견했다 라고 말하면서 김치가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다스렸다 라는 글을 올리면서 전 세계의 김치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음식은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먼저 아프리카 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윤은 약 15년 전 작가와 TV쇼 진행자, 사회활동가 등으로 유명세를 치를 때에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으로 고도 비만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때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의 한식을 중심으로 하여서 식단을 바꾸었고 이후에 매일 꾸준한 운동을 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114kg이었던 그녀의 몸무게가 한 달 만에 13kg이 빠졌고 1년 뒤에는 무려 50kg나 빠졌다고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윤은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한식과 함께한 덕분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짜고 자극적일 수 있지만 건강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한국 음식과 한국 식재료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웰빙 그 자체로 불리고 있으며 참 많이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디온테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치즈 라면이랑 떡볶이는 어떤 음식인가요? 생각하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아주 자극적인 맛있는 음식입니다. 당연히 이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겠구나 하는 생각도 같이 들죠. 그런데 이 맵고 짠 한식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건강한 한식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디온테 버튼은 슬라이스 치즈 3장을 넣은 라면에 떡볶이를 먹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에 성공해버렸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요. 실제로 디온테 버튼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2년차 때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있었을 때 식습관으로 본인의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라면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떡볶이로 살이 쭉쭉 빠진다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역시나 미국의 정크푸드에 비해서는 칼로리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라면, 김밥, 떡볶이, 삼겹살이 맨날 햄버거를 먹고 피자를 먹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건강식이고 다이어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식은 맛과 건강을 다 잡은 한식이기 때문에 끌리는 게 당연하고 어떻게 봐도 한식은 건강하다. 한식이 짜고 맵고 자극적이라는 말은 전부 하나같이 거짓말이었다. 굳이 믿을 필요는 없어. 물론 떡볶이와 불닭볶음면이 상상 이상으로 매운 건 사실이라고 하면서 한국 음식은 그냥 웰빙 그 자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류다 뭐다 하면서 한식에 바람이 불고 있어 그 인기가 언젠가는 식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외국인들은 이렇게 그저 한류 때문이 아니라 한식은 건강 때문에 먹어야 하는 필수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한식에 대한 새로운 주장에 외국인들의 반응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0여 개의 나라를 다녀봤는데 한식은 별로 짠 것 같지 않았어. 더욱이 짠맛이 들어가는 음식은 소금이나 간장 그리고 절임류들을 내 입맛에 맞게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데 적어도 내가 가본 거의 대부분의 한식당에서는 이미 다간이 맞춰진 상태였어. 한식이 짜다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 밥을 먹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왜냐면 한국 음식은 소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이지. 당장 미국만 가봐도 알지 않나요? 특히 한국인들은 미국 음식을 웬만해서 먹지 못하던걸요. 피자를 못 먹습니다. 너무 짜거든요. 또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일본도 가보면 알겠지만
짠 음식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말이죠. 한국 식당에 반찬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짜 보여. 솔직히 사실이야. 그리고 한국인들은 메인 요리와 밥이 나오기 전에 밑반찬을 한번 싹 비워버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한국인들 미쳤냐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먹어도 한국 반찬은 별로 짜지가 않아. 그냥 맛있을 뿐이지. 반찬만 먹으면 엄청 짜 보이기는 하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국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반찬만 계속 먹는 사람은 없어요. 밥이랑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짠맛을 조절하는 겁니다. 반찬 역시 미국에 비하면 한참이나 간이 약하다고요. 한국 음식이 어딜 봐서 짠 건지 모르겠어. 아마도 못 먹어본 사람들이 빨간 양념과 유튜브에서 레시피만 본 사람들일 거야. 한국은 짜게만 먹는 게 아니라 짠 것과 싱거운 것을 다양하게 섭취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전체적인 밸런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 나트륨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졌군요. 사람들이 한국 음식은 짜다 어쩌다 그런 말들을 하도 해서 먹기 싫었는데 이제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려야겠어요. 나도 이제는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 같아. 한국 음식을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김에 오늘 저녁은 한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먹어야겠어. 미국의 베이컨을 먹어본 사람들이라면 한식이 절대 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싱거운 편이라고요. 심지어 우리는 그 짠 베이컨에 소금 후추를 뿌려 먹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한국 음식이 짜다는 거에 전혀 동의하지를 못하겠어. 한국 음식은 그냥 매울 뿐이야. 매운 음식만 잔뜩 있는 것 같아. 한국 음식은 한 가지 맛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매운맛이 있다면 뒤에 오는 짜거나 단맛이 있습니다. 또 단맛이 느껴진다고 해서 뒤에 맵지 않으란 법도 없어요. 한국 음식은 여러 가지 맛의 조화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지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태어나서 미국에만 쭉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한국에 여행 가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별로 안 짜요. 미국은 과자부터 진짜 피자도 그렇고 엄청 짜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음식은 다 몸에 좋아 보여요. 한식은 마음껏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한국 음식에 나트륨이 많은 이유는 미국 음식보다 짠 게 아니라 국과 탕, 찌개 등의 국물 음식을 훨씬 더 많이 먹고 젓갈이나 장류 등에 포함된 나트륨의 총량의 섭취가 많아서입니다. 훨씬 더 짠 미국 음식보다 우리가 느끼기에 짜지 않은 국과 탕, 찌개 등에 포함된 나트륨의 총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 음식은 국이나 찌개 등에 여러 양념이 들어가서 짠맛을 중화시키는 거고 서양식은 소금의 맛을 직접 느끼기 때문에 훨씬 더 짜게 느껴지는 거야. 서양 음식은 짜면 짜고 달면 단 음식이 많아. 결국 객관적 판단은 나트륨 섭취량인데 한국이 미국보다 나트륨 섭취량이 훨씬 많아. 하지만 지금 나트륨 섭취량이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잖아. 더구나 한식은 여러 채소들을 곁들여 먹기 때문에 나트륨의 배출까지 완벽하다고. 그렇다는 건 결국 총량의 배출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식은 국물류가 많고 국물은 짠맛을 체감하는 것에 비해 염분을 많이 먹게 돼서 한국이 나트륨 섭취가 높은 거야. 국물이 없는 음식은 좀 짜더라도 국물처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염분의 섭취가 국물보다는 적어. 물론 적당량의 소금은 맛을 훨씬 더 이끌어내기 때문에 맛에 용이할 거야. 우리 몸에는 저항성이 있으며 밸런스 유지를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치로만 판단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통계는 그저 통계일 뿐인 거죠. 각자 몸을 스스로 잘 관찰하고 관리하는 게 난 가장 좋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 통계 믿을 수 있는 건가요? 10년이면 많은 게 변했을 겁니다. 더구나 한국인들이 섭취하는 음식도 변화했을 겁니다. 건강 관련 연구 결과도 10년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과연 건강한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